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ETF는 단연코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들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ETF인 VTI가 있죠. 약 3천여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가 있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산하면 QQQ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거의 국내 주식 20위권의 종목과 유사한 규모이고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나스닥의 규모는 S&P 500에 비해 현저히 작은 걸 시가총액 규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종목인데요.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상품이 떳떳하게 5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나스닥 100의 커버드콜을 운용하는 상품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 집중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초 출시 당시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무려 15%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금융당국의 통제로 이러한 숫자 표기를 할 수가 없어서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시 초기에 기존 커버드콜을 개선해서 상승의 약 90%를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종목이었습니다. 배당 재투자를 했다고 가정한 TR 기준표를 보아도 주황색 선의 이 상품은 나스닥 100 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점을 어필했었고요. 그 분배금의 원천은 나스닥 100의 ATM 옵션을 월 단위가 아닌 매 영업일, 즉 데일리 방식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나스닥의 경우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고 그걸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 점을 이용해서 비싸게 옵션을 팔 수 있으니 S&P 500보다 큰 분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ETF가 나스닥 100 지수를 잘 추종했었는지 과거의 데이터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ETF는 출시 일자가 2024년 6월 25일이기 때문에 약 반년간의 성과로 데이터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반년간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기초지수인 QQQ뿐만 아니라 자사상품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보다도 TR 수익률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환율이 약 1360원대에서 1460원대까지 100원가량의 상승을 QQQ에 대입하여 감안해 보아도 연평균 수익률은 가장 좋았고 최대 하락을 나타내는 MDD 또한 굉장히 우수한 결과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지표를 통해서 커버드콜이 기초지수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편견은 우리가 우선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보셨던 이 내용은 TR 성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재투자 결과값입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이라면 실제로 이 정도 성과는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비교 대상인 JPQ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앞선 ETF의 방식과는 달리 주식 연계 채권을 통한 콜옵션 매도가 분배금의 원천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낮은 변동성에 노출시키면서 하락에 대한 방어를 보다 신경 쓰고 안정적인 월 분배를 함으로써 현금 흐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Q는 배당 재투자를 가정했을 때 해당 기간 QQQ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최대 하락을 의미하는 MDD에서도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죠. 이번에는 환율을 적용한 값으로 보겠습니다. 역시나 JPQ의 성과가 생각보다 더 크게 독보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방어력까지도 전부 기초지수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죠. JPQ가 추구하는 내용 중 하나인 벤치마크보다 나은 수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는 걸
직접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출시 이후부터 따져봤을 땐 총 수익률에선 기초지수인 QQQ를 이기진 못했었지만 이 단기적인 흐름은 현재 굉장히 좋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의 경우 절세 계좌에 투자가 가능하죠. 반면에 JPQ는 미국 상장 ETF이기 때문에 배당 재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은퇴를 위한 현금 흐름으로 두 종목을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배당금을 전부 썼다고 가정한 프라이스 리턴 지수로 다시 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PR 지수입니다.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건 QQQ가 역시나 JPQ를 연평균 수익률과 MDD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죠. 반면에 타이거의 커버드콜 상품도 연간 분배율이 15%를 추구하는 만큼 거의 반년치인 7%가량이 수익률에서 삭감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적용값입니다. JPQ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의 경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면서 분배금으로 지급해버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긴데요. JPQ 또한 분배금의 규모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보다는 작았던 탓인지 기초지수 상승에 보다 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ETF의 성과 비교가 좀 불공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JPQ의 배당률이 약 5에서 6% 수준으로 더 작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은퇴 이후 타이거의 커버드콜 상품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반만 쓰고 나머지 반을 재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JPQ부터 보면 아까 전과 동일한 프라이스 리턴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연간 배당률은 별도로 봐주셔야 합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의 상품의 경우 절반만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JPQ와 어느 정도 유사한 수익률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 주가 상승분만 반영한 프라이스 리턴 값에 배당률을 더해주면 작은 차이지만 JPQ가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저의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기초지수를 이기는 파생 ETF는 없다는 것이었고요.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을 위해서는 국내에 상장된 커버드콜 상품보다 JPQ가 전반적으로 유리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배당소득세 없이 재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초지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이나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커버드콜 상품이 배당 성장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15%를 분배해준다고 했으니 기초지수가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 분배해준 것 이상으로 주가 상승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배당 성장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스닥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흐름은 좋았지만 과거 큰 위기 시에 10%도 채 나오지 않은 연평균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는 꼭 유의해서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1999년부터의 수익률 성과인데 이 맥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당 성장을 기대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다만 최근과 같은 이러한 상승률 수치를 보인다면 15%의 큰 분배금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배당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나스닥을 향후에도 믿으신다면 이 상품은 불규칙한 배당을 주는 JPQ보다 현금 흐름에 더욱더 최적의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민 중이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